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에서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쯤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가 온통 희뿌옇게 미세먼지에 뒤덮였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마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이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교를 나섭니다. 미세먼지에 아이가 상할까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태우러 온 부모들로 북적입니다. 요즘에 날씨를 자주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둘 다 등교시키면서 마스크를 이제 휴대하고 있는 마스크를 해서. 제주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한낮 동안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오늘도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질 예정으로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이부제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는 온종일 중장비 차량의 바퀴를 씻어내며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했고 화력발전소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80%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점검을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 점검으로 해서 그 큰 대형 공사장 위주로 비산먼지 저감이 되고 있는지. 비상 저감 조치 대상 사업장만 130여 곳.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다 보니 저감 조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도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는 상황. 사실 이거는 제주도의 의지의 문제가 좀 더 있지 않나 좀 보여지고요. 배정되는 예산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을 택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제주 전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쯤 북풍이 불면서 차차 옅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카지노의 자금 세탁 방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8개 외국인 카지노의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와 자금 세탁 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등의 검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또 카지노 업체 기관 경고와 임직원 문체 경고 등도 제주도가 하게 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 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관변단체 위주로 구성된 데다 제주도가 활동비까지 지원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는 범도민 추진협의회 1차 회의. 참석자들은 첫 안건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요격 착수에 따른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항 입지 선정 발표 4년째. 이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한 동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제2공항 건설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실무조직으로 제주 제2공항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여단체는 제주 상공회의소와 관광협회를 포함한 경제계 단체와 JDC 등 63곳,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는 등 대표성을 위한 조직 운영을 역할로 제시한 가운데 올해 활동비 7천만 원은 제주도가 부담했습니다. 민간 기타로 해서 해마다 지원은 되고 있어요. 갈등을 해소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에 대해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주도가 활동을 지원하는 범도민 추진협의회의 활동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이 범죄비 발족함으로써 갈등이 오히려 더 양산되고 제주도가 그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 입지 타당성 검토위 활동을 2달 연장하는 당정청 합의가 발표된 지 일주일. 아직까지 이렇다 할 추가 조치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 담당자로 구성된 현장 지원단을 만들어 1:1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21곳 가운데 11군데가 이달부터 에듀파인을 도입했고 나머지도 내년 3월부터는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도내 주요 종합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서귀포시 위미농협은 도내 조합들 가운데 가장 많은 5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이소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합원 3천여 명의 위미농협, 감귤 주산지답게 조합원 전부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로 신뢰를 쌓아왔다는 김영근 후보는 마케팅 부서를 신설해 감귤 유통을 혁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육지부에다가 프랜차이즈를 이용해가지고 육지에 점포를 내가지고 마케팅 사업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운 현재근 후보는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감귤 제값받기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형 마트나 아니면 유통 마트를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농업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는 김창업 후보는 조합원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조합원센터를 개설해서 센터장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고령 농업인을 위하여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넘게 감귤 농업에 종사해온 고승일 후보는 고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입니다. 전문 경영인들을 초빙해가지고 기술 정보와 또 판매 전략에 대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브랜드 감귤로 성공한 경험을 자랑하는 김기용 후보는 영농 교육을 강화해 고품질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그런 영농 교육, 그다음 동농가들의 어떤 그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고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현직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는 위미농협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오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투표소 21곳을 확정했습니다. 투표는 주소지가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 지역 투표소 어디서나, 서귀포시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 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와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8만 6천여 명에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도내 숙박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워낙 과잉 공급된 데다 관광객도 주춤하면서 업체 간 제살 깎기 경쟁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숙박시설 난립을 막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제주 시내 한 호텔입니다. 대형 연회장에 실내 수영장까지 갖췄지만 고객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인근 숙박시설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한때 투숙률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호텔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과다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올라가더라도 경쟁이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도내 숙박업소는 5,100여 곳, 객실 수만 7만 1천여 개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성수기를 기준으로 할 때 도내 적정 객실 수를 4만 8천여 개로 보고 현재 2만 3천여 객실이 과잉 공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관광객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업체 간의 요금 할인 경쟁까지 나서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되지 않은 곳의 인허가를 취소하고 기존의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숙박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억제를 유도하는 차원이라든지 그 제도 개선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숙박시설 과잉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면접 갈 때 정장 한 벌 장만해야 하나 고민인 취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충청북도 청주시가 청년들에게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아래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고 맵시를 살펴봅니다. 보통 면접용 정장 대여 비용은 4만 원에서 7만 원 선. 하지만 청주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선 모두 무료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들을 위해 청주시가 충북 최초로 시작한 정장 대여 사업입니다. 많게는 수십만 원씩 드는 정장 한 벌. 취업 준비생들에겐 고마운 기회입니다. 안 그래도 면접 복장 대여가 금액도 크고 고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사야 되나 빌려야 되나 고민했는데 정장 색깔은 대부분 취업 준비자들이 많이 찾는 검은색과 남색. 여성 44치수부터 남성 140치수까지 사계절 정장과 블라우스 등 900여 벌을 갖췄습니다. 대여점은 새 정장 100여 벌을 추가 확보하고 2년마다 정장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정장도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한 번 사고 나서 장롱에 이제 계속 두고 있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 대여 대상은 1,000회분 예산 4천만 원. 취업 준비생에게 면접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는 만큼 한 사람당 3번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처음 시작하는데 성과가 좋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앞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여 희망자는 청주에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학생증을 비롯해 청주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고지서 등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청정지역으로 불리는 제주도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한편 절기상 경칩인 오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까지 5에서 10mm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전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 기온은 10도 선으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에는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기온은 13도 안팎으로 전날보다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에도 비가 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4m까지 거세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와 대구, 광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도 대기질은 탁하겠고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내 불법 방문 판매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신입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새학기를 맞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과 IT 자격증 등 교육 서비스 상품을 부당하게 판매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업체가 부당하게 청약 철회를 미룰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여수선적 89톤급 안강망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배에는 선원 12명이 있었으며 61살 선장 이모 씨가 조업을 위해 선원 호출배를 눌렀지만 65살 선원 장모 씨가 보이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3,000톤급 경비 함정을 보내 실종자를 수색하는 한편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 펜션 1층 객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10분 만에 불은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객실 신발장 안에 있던 분전반에서 전기 트래킹이 일어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발생이 줄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화재는 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건 감소했고 재산 피해도 20억 원으로 1,800만 원 줄었습니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14명으로 지난해보다 7명 증가했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어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발전본부 내에서 LNG 복합발전소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남제주 복합화력발전소는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800억 원이 투입돼 150메가와트 규모의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LNG 복합발전소가 완공되면 제주 지역 5만 7천 가구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만감류 재배 면적이 늘면서 가격 지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2019 제주 감귤 과수 전망대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한울 연구원은 도내 만감류 재배 면적이 지난 20년 새 10배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며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당도와 산도가 조화된 품종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레드향과 천혜향 등의 일부 만감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